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는요, 첫 번째 채권법에서는 약관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 약관법이요, 거의 시험에 나온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최근에는 없어가지고요. 먼저 두 번째요, 계약의 성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약의 성립에서는 먼저 여러분 뭘 해야 되냐? 111조 하고요. 111조를 알아야 되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있고요. 편지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격지자하고 대화자가 있는데요. 격지자, 대화자는 청약과 승낙이 모두 다 도달주의고요. 그 다음에 격지자는요, 청약은 도달주의고요. 승낙은 뭐다? 발신주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말 한단 말이죠. 청약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청약은 도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발신주의가 예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격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다, 이렇게요. 그래서 먼저 이걸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낙기간 안에요, 승낙기간 내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요, 승낙의 통지가 도달해야 돼요. 승낙기간 안에 발송이 되는데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요. 승낙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2월 1일 도달했다, 2월 4일, 그러면 발송할 때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고요. 그런데 승낙기간 안에 도달해야 되는데 늦게 도달하죠. 우린 것을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고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 연착된 것이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우체국의 사정으로, 이렇게 나오죠. 우체국 사정으로 연착이 됐다, 천재지변으로 연착이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무슨 통지를 해야 된다?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요. 연착의 통지를 하면은 계약은 불성립하고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물건을 보냈는데요, 산다 안 산다 말이 없이 그 물건을 개봉해서 그 물건을 먹거나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고, 이러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뭐한 때?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차 청약이죠. 우리가 이제 교차 청약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은 갑이 을한테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을이 갑한테 내가 너 집 1억 원에 사고 싶어, 이렇게 1억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요. 청약은 도달주의니까요, 양청약이 도달하니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항상 교차청약에서는 1억, 그 다음에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조건이나 변경이에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죠. 이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우리는 이제 청약의 유인이 있죠. 청약의 유인을 뭐라고 하냐? 그것은 상가 분양 광고 같은 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하죠.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고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한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승낙이다, 이렇게 해야죠. 청약 유인은 내 집 살래, 청약의 유인. 1억 원에 살래, 청약. 1억 원에 살게, 승낙,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항상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냐면요, 그것은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하고 딱 연결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그 다음에 객관적, 그 다음에 전부가 불능이 돼야 돼요. 전부. 일부가 불능이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불능인 것을 말한다. 574조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부가 불능일 때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뭐라고 표현하냐? 원시적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반드시 원시 전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달됐다, 미달, 이런 말이 있으면 아무리 원시적이어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고,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라 한다? 원시적은 이미 멸실됐다, 이 말이잖아. 이미 수용이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이 나오냐? 이미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계가 있는 것은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이 돼야지. 미달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냐? 일방은 뭐가 된다? 악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매도인은 악이나 과실,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은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이 조건이 맞아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신뢰, 이익,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무슨 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행, 이익, 배상을 넘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일방은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만약에 상대방이요 과실 있다, 과실, 그러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있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 교섭 단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교섭 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때 부당 파기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교섭 단계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잖아요.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발적 사유는 후발적이다, 원시적이다? 원시적이죠. 그래서 원시적 사유니까 이때는 신뢰, 이익,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계약 체결하기 전이니까 이것은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죠? 그래서 계약 책임이 없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데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이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의 손해배상 책임을 신뢰, 이익,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의 신뢰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투입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경쟁 입찰이죠.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를 얘기하죠. 그래서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견적서 작성 비용, 이것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믿었다는 것인데, 일방의 적극적 요구,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교섭 단계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특히 교섭 단계에서 상당한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성립하는데, 불법은 정신적 위자료, 그래서 정신적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고, 그때의 손해배상은 신뢰, 이익, 배상이고, 신뢰는 믿어야 되니까 좌절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 경쟁 입찰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섭 단계니까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 채무 불이행이 없다, 아주 중요해. 계약 책임이 없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 말이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는 항상 수량 부족과 구별을 해야 된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 다음에 미달됐다, 일부가 부족일 때는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방은 반드시 과실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무조건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만약에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없는 것이고, 신뢰, 이익 청구가 원칙이고,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행, 이익의 범위 안에서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의 종류에서는 유상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 쌍무계약이 있는 것이고, 무상계약이 있고, 여기서 편무계약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무상계약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나는 뭐다? 증여하고,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이걸 정확하게. 그래서 무상이고 편무이고요. 우리나라는 낙성계약이고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다. 낙성이라는 것은 낭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요물 계약이 있다. 요물 계약은 현상광고, 그다음에 대물변제, 그다음에 계약금 계약, 그다음에 현대계보 보증금 계약, 이것을 우리는 요물 계약이고 이것 빼고는 다 낙성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인데 우리는 요식행위가 있다. 요식, 이것을 뭐란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특별 성립 요건이니까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고 그래야지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요식행위는 뭐가 있다? 혼인에 있어서 신고가 있고, 유언에 있어서 5가지 방식이 있고, 어음행위에 있어서 요식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에서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권 설정에서 질권 요물성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특별 성립 요건이고, 이러한 특별 성립 요건은 법률의 규정,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쌍무 계약에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편무 계약에는 있다 없다? 없다. 유상 계약에는 뭐가 있다? 매매하고, 그 다음에 교환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여기다가 뭐가 있다? 그래서 도급 계약,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이고, 매매에 관한 규정을 교환, 임대차, 도급에도 그대로 준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 매매에는 뭐가 있다? 매매 대금에 관한 것이 있고, 계약금에 관한 것이 있고,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 담보 책임 같은 것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왔다? 임대차에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특히 교환계약에서는 뭐가 있다? 보충금이 있죠. 이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은 매매에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상계약 있죠. 그냥 원칙은 무상인데, 원칙은 무상인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상을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소비대차에서 소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이고요. 그 다음에 위임하고 임치가 있다. 특히 위임의 경우는 뭐다? 이것은 대리권 수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를 받으려면 대리권에서 주어진 위임의 내용을 완성했을 때 보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위임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우리 시험에 다음 중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그 다음에 뭐다? 무이자, 무상이죠. 무이자 소비대차. 그럼 무이자 소비대차, 그럼 이것은 무상이기 때문에 편무계약이죠. 따라서 쌍무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유상계약이면서 뭐가 있다? 유상이면서 편무계약인 것이 딱 하나가 있다. 유상이면서 편무, 이걸 우리 뭐라 한다? 현상광고라고 하는 것이고, 현상광고는 유상이면서 편무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고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인 것이 아니고 편무는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이고, 무상계약은 언제나 뭐다?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이건 요물계약인데 우리가 요 주된 계약하고 종된 계약이라는 것이 있죠. 종된 계약에는 뭐가 있다?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종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라는 것은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종된 계약도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종된이고 이것을 요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첫 번째요, 하나예요. 대가관계, 반드시 대가성이 있어야 돼. 대가관계 있는 쌍무계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하나죠. 하나니까 별개의 약정이 되느냐, 별개의 약정이 인정되느냐, 별개의 약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런데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가능하다. 우리 지금 채권법은 이미 규정이니까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별개의 약정이 그럼 뭐냐? 별개가 첫 번째, 경매가 무효인 경우, 경매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이전 의무, 즉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받은 채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왔어. 최근에 우리가요 임대인이, 즉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 행위를 했어.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이지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권리금을 못 받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동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똑같아.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올 강성이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알겠죠? 별개의 약정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목적물이 멸실이 됐어. 멸실. 그래서 이행불능이요. 이행불능이 돼서 이것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손해배상으로. 그러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 이것이 동시이행이겠죠. 시험에 잘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요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인데요. 채권양도나 채무면제의 경우도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채권양도가 두 번 나왔고요. 네 번째는요. 채권을 담보란 말이 나와. 채권을 담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기요. 담보권 소멸 절차. 담보권 소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저당권 등기 말소의 말이죠. 저당권 등기 말소와 채권의 변제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권이나 저당권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의 변제와 담보권 소멸,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라고 하는 것이다.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요. 이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미등기 건물이라고 할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등기가 됐든 미등기든 관계없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때 완전한 권리는 갑이 있고 여기 을 있고 있으면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의 지급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여기서 부가가치세라든가 또는요 자기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매수인이. 그러면 잔금 플러스 부가세, 잔금 플러스 양도소득세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판례가 등기하고 잔금은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판례가 여기도 목적물의 인도도 등기와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판례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의 지급은 동시이행인데 여기에서 목적물의 인도도 판례가 동시이행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고 압류,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말소 이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이행이면 계약을 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갑과 계약을 했는데 갑의 건물에 가압류가 있더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가 있더라. 그러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있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 이 을은 갑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선이행이죠. 선이행을 뭐라 한다? 이것을 중도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행기죠. 이행기를 뭐한다? 잔금이라고 얘기하죠. 선이행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과 등기가. 그 다음에 이것은 채무불이행이 되죠. 채무불이행은 대표적인 것이 이행지체이고 여기서 뭐다?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중도금,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동시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기. 그러면 이행기가 되면 그것은 동시이행이고 그것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고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고 여기는 지연이자 지연배상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잔금은 동시행이고 채무불이행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가 없고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동시이행일 때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지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동시이행일 때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서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 또는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게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채무불이행 아니고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고 당연히 지연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동채권으로 뭐를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선이행 의무자 중도금 저것은 동시행이 아니다. 이행기 동시행이다. 자신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당연히 동시행 관계에 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다. 우리가 채권자 지체 또는요 이 수령지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군데서 문제 원래는 세 군데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해제권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채권자 지체 이것 수령지체 이것은 어디에서 또 나온다? 위험부담에서 또 나온다. 위험부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계약의 해제권에서 나오는데 해제권에서 그닥 중요하지 않고 위험부담하고 지금 여기 동시행 항변권에서만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란 말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문에서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항변권 아니면 뭐다? 위험 부담일 것이다 이런 말이죠. 수령지체 중 이행제공 이행제공을 계속한다. 계속 그럼 뭐가 된다? 항변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항변권이 소멸한다 말은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 말이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번 이행을 제공했다. 한 번 그 다음에요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란 말이 나오면 위험부담과 동시항변권은 딱 두 군데만 문제가 된다. 이행제공을 계속했느냐? 항변권 소멸. 이행제공을 한 번만 했느냐? 다시 제공하지 않았느냐?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조문상으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법조문상으로. 그게 바로 뭐다? 전세권이다.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두 번째는요 가등기 담보다. 이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 절차가 만료되면 청산 절차가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청산금의 지급과 가등기에 기한 무슨 등기? 본등기 및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청산 절차가 만료되면 청산금,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가등기한 본등기 서류 제공 및 목적물의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래서 서류에서는 뭐죠? 이 두 가지 보면 물론 계약의 해제도 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그것은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인데 그것은 여기서 한꺼번에 보고 이 두 가지만 보고 판례에서 인정된 것을 지금부터 보면 무효 취소 해제. 계약이 무효다, 취소다, 해제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란 반환 의무는 무조건 동시행이다. 무효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동시행인데 우리 법조문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이다. 그런데 판례는 원상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동시행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무효취소 해제 하나 암기해야 돼. 그것은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상호명의신탁, 우리가 이제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죠. 상호명의신탁, 다른 말로 뭐다 구분소유적 공유,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나오냐 동시행 항변권에 한번 나오고, 항변권 이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동시항변권에서 상호명의신탁은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상호간에는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또 이 상호명의신탁은 어디서 나온다?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호명의신탁은 이미 토지가 분할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명의신탁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또 상호명의신탁은 또 어디서 나온다? 법정지상권에서 나온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에서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면 뭐가 생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상호명의신탁은 세 군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냐면 변제와 영수증 교부, 영수증 그것은 뭐다? 동시이행이고,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인채무죠. 원인채무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임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고, 도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다? 그다음 임대차다. 임대차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이행이 아니다. 여기까지를 뭐란다? 여기까지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여기 동시항변권에서 하나죠, 하나. 그래서 별개는 안 된다. 특약이 있으면 된다. 경매가 무효인 경우 안 된다. 암기에 경매가 무효인 경우 두 번이나 났으니까 아직 시험이 안 났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 손해배상으로 바뀌면 동시이행이고, 채권 양도의 경우도 동시이행,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그 다음에 채권을 담보로 담보권 소멸자차, 저당권 등기 말소, 채권 담보, 그러면 주된권리, 정된권리 동시행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의 변제와 목적물의 말소 청구, 저당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매매죠. 완전한 권리죠. 완전한 권리는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다, 가압류가 있다, 압류가 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고, 매수인이 양도세, 부가세 이 플러스 매매대금이 잔금하고 동시행이고, 동시행인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이행 의무죠. 중도금을 선이행하기로 했는데 선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따라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고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말 수 있다. 상기할 수 있고,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 중에 자신의 채무 제공이 계속이다. 이행의 제공이 계속이다. 항변권 소멸이고, 한 번 이행 제공이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조문에는 전세권하고 가등기 담보가 있고, 그 다음에 판례는 무효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그 다음에 변제와 채권 증서 동시행이 아니고, 변제와 영수증 동시이행이고, 임대차에서 목적물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이행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위임이나 위임도 있고 도급도 있고 그다음에 음행이도 있는데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요 임대차하고 채권법에서 계약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계약체에서 관리 책임하고 계약이 종료하고 그다음에 동시행 항변권까지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